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 갑, 을이 매매인데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니까 전부 타인 권리죠. 못 넘겨줬다고 돼 있어요. 아까 이렇게 했어요. 전타, 선훼손, 악해, 도선해. 악해가 뭐였죠? 매수인이 악의라면 해지할 수 있다죠. 근데 없다고 돼 있네요. 틀렸네요. 2번은 이천이 병소유니까 일부 타인 권리죠. 일타 대감 선훼손 그랬고 대감 앞에는 선악이 붙어 있지 않았으니까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악의는 대금감액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틀렸네요. 3번은 이천이 이미 포락으로 멸실됐다. 아까 수량부족 일부 멸실이죠. 부실 선대감 훼손 그랬어요. 선이 앞에 있으니까 선의만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구나. 근데 악의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1, 2, 3번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거의 나와요. 한 50% 이상이.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죠. 요 세 가지. 요게 집중해서 나오고요. 특히 일부 타인 권리나 수량 부족은 단독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외워두셨다가 지금 하나 가지고 간단히 예를 들은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몇 가지를 스피디하게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걸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고민 안 하고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환매를 봅니다. 631페이지. 자, 환매도 거의 조문과 관련된 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환매는요, 개념이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것, 이게 환매예요. 매도인이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것, 이게 환매입니다. 예? 그러려면 당연히 매도인한테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 형성권이 있어야 돼요. 이걸 환매권이라고 부르고요. 이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생기려면 첫째 외우실 거 632페이지 환매 요건에 양가를 본 환매 특약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줄 읽습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생겨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환매 목적물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토지를 매매했고요.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환매권 등기를 해놓으면 을이 이걸 만약에 병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얘는 이 환매권을 이렇게 주장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부동산 환매권의 경우에는 등기가 되었을 때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세 번째 줄에 있죠.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환매대금. 환매대금은 최초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다만 당사자들이 환매대금을 약정했으면 약정한 게 환매대금이 됩니다. 약정이 없을 때는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매매비용을 우리가 조문에서 어떻게 확인했죠? 쌍방균분 부담한다 그랬죠? 아니 도대체 매매계약할 때 비용 들어갈 게 뭐가 있을까? 부동산 같은 경우요, 측량하는 경우 있고요. 감정평가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 공증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들, 감정평가 비용, 측량 비용, 공증 비용, 이런 것들이 매매 비용이 돼요. 이거 약정이었으면 균분 부담해요. 그때 그 부담했던 매수인이 부담했던 매매 비용이 환매 대금에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환매를 하게 되면요, 우리 판례는 계약이 해제된 걸로 봐요. 근데 아까 계약 해제에서 계약 해제되면 원물 돌려주고 과실 돌려줘야 된다 그랬고요.
금전은 금전 돌려주고 이자 붙이라 그랬죠. 환매는 특별한 규정을 뒀어요. 과실과 이자는 퉁친 걸로 본다. 퉁친 걸로 본다. 고급지게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그걸 하나 양가로 입원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3번 환매기간이에요. 아까 환매권 형성권이었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억했어요. 기간을 정했다면 정한기간 정하지 않으면 10년. 그렇죠? 여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부동산은 5년 넘지 못하고 동산은 3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정하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은 5년이 환매기간이고 동산은 3년이 환매기간이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10년의 제척기간 이따위 없고요. 없으니까 상대방의 최고권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시험 지문에 환매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환매권자를 상대로 환매권 행사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환매권을 소멸한다. 뭐 있다고 지문이 나오면 다 쭉쭉 그어버리시면 돼요. 환매는 그런 게 없어요. 기간을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로 연장하지 못한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당사자가 환매기간을 정했다? 절대로 연장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환매기간을 2년을 정해놨어요. 근데 아까 5년 넘지 못한다 그랬죠? 네. 아직 3년의 여유가 더 있죠? 당사자가 3년을 연장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판에 절대로 안 된다. 한 번 정한 기간 연장하면 뒤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환매기간. 그 다음에 5번 환매권 행사 방법. 자, 환매권 행사는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행사하겠죠? 그런데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환매권자는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뜻은 뭘까요? 환매 기간 내에 환매하겠다라는 말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따라서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단순히 환매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그 환매권 행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거기 안가로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환매는 딱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됐죠? 조금 까다로운 게 그 동그라미 3번에 대위행사라는 게 있어요. 대위행사 체크만 해주세요. 대위행사. 나중에 제가 이거는 조금 까다로운 게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환매원에서 딱 이 정도만. 환매의 뜻,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대금과 이자 어떻게 하는지, 환매권 행사 기간 제일 중요한 거, 행사할 때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셔도 환매권 문제 90% 이상이 풀립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634페이지 할부매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오른쪽 봅니다. 635페이지. 교환. 자, 교환도 단독 문제로 나오기는 양이 너무 적어요. 교환은 예를 들어서 갑은 을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하고 을은 갑에게 대신 토지를 넘겨주기로 하고 상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죠. 이걸 교환이라고 합니다. 상호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걸 뭐라 한다? 교환. 유상이고 쌍무고 낙성이고 분료식이에요. 유상이니까 담보책임이 문제가 되고 쌍무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교환에서 하나 조심하실 게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아파트는 5억, 토지는 3억. 그 차액을 다른 재산권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요. 돈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때 그 돈을 보충금이라고 부르고요.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교환계약 중에 지문 중에 이런 게 나온 적 있어요. 교환계약에는 매매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X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유상계약. 그런 것들만 교환에서는 간단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 더 보지 마세요. 교환. 자, 이제 임대차 조금만 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임대차 다 보기는 좀 양이 많고요. 의의가 있고요. 임대차 계약의 특징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는 이런 놈이 하나 나와요. 부동산 임차권 강화라고. 경기도 강화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 임대차 계약의 성립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가 존속기간하고요. 또 하나가 갱신이에요. 임대차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적 계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문제하고요. 기간이 끝났을 때 재계약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속계약 및 갱신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요.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가 나와요. 이 중에서 임대인은 의무가 중요하고요. 임차인은 권리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의무 중에 수선 의무가 핵심이고요. 무슨 의무? 수선 의무가 핵심이고요. 권리는요. 크게 네 가지. 임차권,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네 가지. 임차권,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특히 요 세 놈은요. 단독 문제로도 가끔 나와요. 다음 중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을 비교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단독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임차권 양도한 목적물 전대라는 게 나와요. 보증금, 권리금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의 소멸이 나오는데요. 보통 기간 만료로 소멸하겠죠. 재계약 안 하면. 그렇죠? 그런 정상적인 소멸 말고요. 지에 의한 소멸이 나오겠습니다. 해지에 의한 소멸. 임대차 계약은 요 정도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어디가 중요하냐라고 딱히 꼬집어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중요한데 그래도 중요한 것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걸 찝어달라. 그러면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다 하시고 임대차는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맞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요 정도의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차의 뜻. 물건 빌려 쓰는 거죠. 사용료 주고 물건 빌려 쓰는 거죠. 고급지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방이 타방에게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네? 네, 안 해오셔도 돼요. 누가 임대차 물어보면 돈 주고 빌려 쓰는 거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고급지게 조금 물어본 사람 뻘쭘하게 임대차란 일방이 타방에게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을 말한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물어본 사람이 뻘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임대차예요. 자, 이때 목적물 동산, 부동산을 불문합니다. 동산 임대차도 있고 부동산 임대차도 있고 동산 임대차는 우리 뭐 공원 같은 데서 자전거 빌려 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은 토지나 주택 임대차 생각하시면 돼요. 단 농지는 농지법에 농지 임대차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는 농지법으로 규율하면 되니까 빼버리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물건은 비소비물이어야 돼요. 나중에 임차인은 물건 자체를 돌려줘야 되는데 쓰면 없어지는 물건 소비물이라고 합니다. 비누 같은 거, 쌀 같은 거. 쌀이 떨어져서 옆집 가서 쌀을 한 대박 빌려왔어요. 이거 임대차 아닙니다. 쌀 빌려온 거 먹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잖아요. 이런 건 임대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물에 대해서는 소비대차라는 게 따로 있어요. 민법에. 그러니까 임대차는 목적물이 비소비물, 물건 자체를 돌려줘야 되니까. 세 번째로 꼭 임대인 소유 물건이 아니어도 돼요. 임대차라는 것은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 행위가 아니라 관리 행위 중에서 이용 행위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물에 대해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도, 처분 능력이 없는 자도
임대차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소유권 따위의 처분 권한이나 처분 능력이 없는 자도 얼마든지 임대차 할 수 있다.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요물계약, 낙상계약이라고 그랬죠. 시험지는 이런 게 나오죠. 계약서를 분류식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다. 계약서 작성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분류식 계약, 그렇죠? 그렇게 지문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임대차 계약의 특징을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반대 당사자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차임 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면 이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대차는 무상이고요.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임대차 계약의 의미 및 특징에서 간단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637페이지에 보면 임차권의 준물권화라고 해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필요한지를 간단히 나중에 자세한 것은 임대차 계약에 효력하고 주택임대차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만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만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갑이란 자가 을에게 주택을 임대를 했고요. 을에게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이 임차권은 채권이고요. 채권은요, 특정한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당연히 빌려간 사람한테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죠? 제3자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채권의 특징이 그래요. 특정한 누구한테만,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그 특정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다. 그걸 대항력이 없다 그래요. 뭐가 없다고 한다고요? 대항력이란 특정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채권은 그 힘이 없다. 원칙이에요.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팔았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고 소유권의 터잡아 비워달라고 하면 을은 이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서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간 전에도 소유자가 바꿔서 나가라 그랬을 때 꼼짝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임차권은. 뭐가 없다는. 그래서 그 임차권 중에서 부동산 임차권만은 뭐를 좀 부여하자. 대항력을 부여하자. 이걸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민법에는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임차권 등기.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규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임차권 중에서 부동산 임차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뭐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대항력. 그리고 이 대항력 부여에 대해서는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특별법도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강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대항력 부여입니다. 요거 외에 마치 물권처럼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존속기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요건 민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특별법을 보면서 따로 정리할 겁니다. 일단은 요렇게만 틀을 잡아놨다가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부여하는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걸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가가지고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추가적으로 존속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개념은 요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 한 3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640페이지로 갑니다. 임대차 성립요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차임 지급이 필수고 목적물은 이런 거여야 되고 됐죠? 4번은 볼 필요 없고요. 1, 2, 3번 정도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의 성립에서 중요한 조문이 존속기간 및 갱신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일단 민법상 존속기간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민법상 존속기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최장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최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장기간은 규정 형식이요. 몇 년보다 연장하지 못한다라고 해놨어요. 전세권에 가면요.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10년을 넘으면 단축시켜버려요. 그럼 결국 이거는 기간을 보장하는 의미예요? 넘지 말라고 제한을 하는 의미예요? 제한이죠. 그래서 존속기간을 일정 기간 범위 내로 제한하고 싶을 때는 최장기간을 규정을 둡니다. 반면에 최단기간은요.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라는 형식으로 규정을 해요. 지상권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견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30년보다 짧게 하지 못한다. 만약에 25년을 했다면 30년으로 연장을 시켜버려요. 그럼 이거는 최소 30년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의미겠죠. 기간 보장의 의미예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을까? 민법상 임대차는 최장, 재작년까지만 해도 20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랬죠. 최장기간 제한 없습니다. 30년도 되고 40년도 되고 50년도 되고 100년도 되고 만년도 됩니다. 단 영구무한은 안 돼요. 만년은 되는데 영구무한은 안 돼요. 최장기 제한 없다. 또 하나 최단 역시 없어요. 민법상 임대차는 최장기간도 최단기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알아서 임의로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로 가면요. 역시 최장은 없되 최단이 2년, 1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최소 2년이 보장된다고 말을 하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는 최소 1년이 보장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이런 규정이 있으나 민법상 임대차는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로 만약에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635조에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놨습니다. 민법상 임대차는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고요.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으며 이 해지 통고했을 때 바로 해지가 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되는 걸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부동산과 동산 임대차로 나누고요. 부동산을 또다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는 경우로 나눠서 각각 6월 경과 뒤, 1월 경과 뒤, 5일 경과 뒤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635조입니다.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요 기간을 부르기를 해지 기간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해지 기간이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통고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요거 6월, 1월, 5일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머릿속에 박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 민법상 임대차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 기간이 지났을 때 갱신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민법에는 갱신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약정갱신이라고 당사자가 합의로 갱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무적으로 재계약이라고 많이 부르죠. 네? 재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가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당사자들이 갱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이걸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이렇게 불러요. 마지막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갱신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요 두 개만 있어요. 지상권은 요거하고 요거만 있고요. 전세권도 요 두 개만 있어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세 개가 다 있어요. 자, 그 중에 요놈 합의로 갱신하는 경우 하나만 조심하세요. 10년 넘지 못합니다. 최장기간이 아직 살아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처음에 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재계약할 때는 10년 넘지 못한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조문이 아직 살아있고요. 이거는 위헌 결정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건. 자,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요건은요,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하나가 기간이 만료가 돼요.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물건 돌려줘야 되죠. 안 돌려주고 그냥 써요, 임차인이. 그럼 임대인이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가만히 있어요, 임대인이. 그러면 법정갱신된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요건입니다. 머리에 박으세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한 때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입니다.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되면요,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은 뭐하고 동일?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이에요. 그런데 단 635조가 적용이 돼요. 635조가 뭐였었죠? 요거 언제든지 해지 통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다른 것은 다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이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 되었을 때 각 당사자는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효과가 하나 더 있는데 그쪽 까다로워요.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과 기본적인 효과,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됐죠? 이제 마지막이 요 놈인데요. 요거는 우리 민법에 두 군데 있어요. 하나가 지상권에 있고 하나가 임대차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에 있는 걸 임대차에서 준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요거 요 두 놈은요, 동산 임대차든 부동산 임대차든, 부동산 임대차라면 토지든 건물이든 묻지 않고 약정갱신, 법정갱신이 적용이 됨에 반하여 요 놈은 딱 토지 임대차에서만, 어디에서만? 딱 토지 임대차에서만. 따라서 동산 임대차나 건물 임대차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도 모든 토지 임대차가 아니고요. 견고한 건물 또는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나 식목, 나무 심는 거, 체험, 소금 채취하는 거, 소, 말, 돼지, 양 기르는 거,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만, 견고한 건물 또는 공작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만. 그 다음에 요건, 기간이 만료로 임대차가 소멸하고, 다른 이유는 안 돼요.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소멸해야 돼요.
그리고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소금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어야 돼요.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오케이 하면 이걸로 가요. 약정갱신으로. 그런데 임대인이 이걸 거절할 수 있고요. 거절하게 되면요, 임차인이 요 지상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이거는 거절을 못합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따라서 요런 임대차에서 요런 요건 하에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불면증 생겨요. 갱신해주자니 또 한참 내가 물건을 사용을 못하고, 안 해주자니 쓸모없는 거 사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갱신의 심리적, 간접적 강제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임대차를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641페이지 존속기간, 양가라 4번 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페이지 양가로 5번 임대차의 갱신, 동그라미 1번이 약정갱신이고요. 2번이 법정갱신이고요. 3번이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립과 관련된 조문이고요. 조문만 잘 꿰시면 돼요. 자, 이제 효력이 나왔어요. 그 중에 요것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당연히 임대인에게도 권리 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에게도 권리 의무가 생기겠죠. 이 중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차임 청구권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나중에 요 차임 지급 의무에서 간단히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의무가 중요합니다. 임대는. 자, 임대인의 기본적인 의무가 뭘까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이거겠죠. 그러려면 일단 첫째가 물건을 인도해야 돼요. 인도 의무가 있죠. 또 하나가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식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때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빌렸는데 누구한테서 그 물건 빌린 걸 누가 가져갔어요. 다른 사람이.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내가 빌린 물건이야 돌려줘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학원에서 빌렸어요. 그걸 제가 말없이 가져갔어요. 여러분이 와서 저 이거 학원에서 빌린 거예요.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임차권은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 채권에 터져봐 돌려달라라고 말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물건 돌려달라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예? 근데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임차권은 뭐라 그랬어요? 채권. 따라서 임차권에 터져봐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빌려서 점유하던 책이다 돌려달라 이건 돼요. 점유권은 물권이에요. 근데 내가 빌린 거다 돌려달라 이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임차권 자체에 터져서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빌린 물건을 제3자가 가져가 버리면 임차인이 직접 가서 임차권에 터져봐 돌려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임대인이 가서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이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 의무가 있고요. 방해 제거 의무가 있어요. 세 번째가 목적물을 쓸 수 있게 해줘야죠. 고장난 거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선 의무. 그래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로부터 세 가지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인도 의무, 제3자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 마지막으로 수선 의무. 그 중에 수선 의무가 핵심이 됩니다. 644페이지. 그 수선 의무가 바로 통상의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말하게 됩니다. 고장나면 고쳐줘라 그런 뜻이에요. 됐지요? 다만 고장이 나기만 하면 무조건 수선해 줘야 되냐? 제가 실제는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부산에 주택을 임대를 해줬는데 임차인이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형광등 하나 나갔다고 빨리 와서 고쳐달래. 임대인도 수선 의무 있으니까. 그럼 저는
5만 몇천 원짜리 KTX 타고 가가지고 3천 원짜리 형광등 고쳐주고 와야 돼. 이 심하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짜리가 사소한가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모르니까 알고 싶으시면 대법원 가보세요.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궁금하죠? 대법원에 가세요. 여러분들이. 판사님, 대법관님 사소한 하자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법관님들은. 그 하자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수선이 가능하며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사용수익이 방해받지 아니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럼 도대체 얼마짜리냐? 그러면 그건 니들이 알아서. 네? 그게 사소한 하자예요. 어쨌든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처음부터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느냐?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수선 의무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을 빌려주면서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어. 유효다 그랬죠?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네? 원래는 임대인한테 수선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수선 의무 면제하는 특약을 했으니까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비용으로 고쳐야죠. 불렀어요. 수선 기사를. 수선하러 오신 분이 딱 보더니 이거는 수선 갖고 안 되고요.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대. 얼마예요? 그래서 70만 원이래. 큰일 났죠 임차인. 이럴 때 우리 판례 기본적 설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 설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일단 수선 의무를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3번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아까 방해되지 않아야 돼. 5번 방해 제거 의무가 있고요. 오른쪽 6번을 보세요. 임대인이 수선 의무에서 더 나아가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이 물건 자체가 도난이 방지되도록 해줄 의무까지 있느냐 이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전 배려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혹시라도 미끄러지지 않나요? 도난 방지 의무가 있다면 맨날 불침범 서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안전 배려 의무나 도난 방지 의무는 있다 없다? 없는데 특수한 임대차가 있어요. 여관 숙박계약. 특수 임대차예요. 여관에 불이 났어. 여관 주인 혼자 도망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대피시키고 객실 내에 완강기 설치해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한 계약에는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병실 입원 계약도 특수 임대차예요. 당일이 환자의 물건이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사물함에 열쇠 달아줘야 돼? 안 달아줘야 돼요? 달아줘야 돼요. 이거 안 달아주면 수술 받을 때 물건 다 싸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도난방지 의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방지 의무는 없으나 여관 숙박계약이나 병실 입원 계약 같은 특수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방지 의무가 있다. 그래서 판례도 환자들의 물건이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병실 내 사물함에 시건장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에서는. 예? 예,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이렇게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있다. 두 가지만 좀 그냥 듣기만 하세요. 하나가 목적물의 하자가 임차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전화가 왔어. 변기가 부서졌다. 와서 고쳐달라. 임대인 고쳐줘야 되죠? 근데 궁금해. 그 단단한 변기가 왜 부서졌을까? 물어봤어. 근데 임차인이 부부싸움하다가 열받아서 부셨대. 임차인이. 자, 임대인이 자기 비용으로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하자가 임차인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자신 비용으로 수선할 의무가 있다예요. 단 임대인 열받죠? 손해배상 따로 청구하는 거예요. 항상. 뭘 청구한다고요? 손해배상. 그리고 그걸 깔 목적으로 뭘 받아놨어? 보증금.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세요. 임차인이 변기를 부셨다 그러면 잘 됐다. 제일 비싼 걸로 바꿔놓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돼. 보통은
싸구려로 바꿔주죠. 왜 그런지 자기 건데 왜 어차피 보증금에서 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좋은 팁 하나 아셨죠? 네. 임차인 귀책 사유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있다. 단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임차인이 괜찮대.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임대인이 고치러 왔더니 임차인 아예 자기는 그냥 전기장판이 있으면 되고 입을 두둑하면 된대. 그냥 가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임차인이 수선 의무할 때,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려고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하. 이걸 만약에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요. 작은 비용으로 고칠 수 있었던 수선이 나중에 쉽게 말하면 우리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사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할 때 그거를 거절 못하는 소인 의무라는 게 있어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대응해서 임차인이 참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수인 의무. 네, 수인 의무. 수인 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인 의무와 관해서 나중에 임차인에게 해지권이라는 게 하나 생겨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은 수선 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의무와 관해서 기본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인도 의무, 방해 제거 의무, 수선 의무 그리고 수선 의무와 관련해서 첫째 사소하지 않은 수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두 번째 수선 의무 면제 특약할 수 있으나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수선 의무 면제 특약할 수 있고 대규모 수선 의무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수선 의무가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할 때 임차인은 수인 의무 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전배려 의무나 또는 도난 방지 의무는 없지만 특수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만 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의무. 됐죠? 네, 그 정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음 주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부터 볼 거고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까지 볼 거예요. 시간이 조금 남을 겁니다. 그러면 물건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순서가 책 자르신 분들 다 가져오세요. 지난주에 보니까 한 분 뭐 이렇게 물건법까지만 뜯어갖고 오셨던데 아시겠죠? 다음 주엔 그렇게 진도 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